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6호 제1면 기사입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시대 장애인 복지 대토론회.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장애인 정책의 실질적 추진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3일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 복지 대토론회에는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와 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 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선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천이, 김한규 위원, 국힘, 고양시비, 윤태길 위원, 국힘, 하남일, 이 참석했다. 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군포1,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국힘, 이천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국힘, 성남8,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 국힘, 고양시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국힘, 평택6,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 국힘, 과천, 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국민의힘, 이 지난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복지 대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해 행사를 이끌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정책적 요구가 실제 제도와 행정체계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지금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 단체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돼야 할 정책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 하나하나가 향후 경기도 장애인 정책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행정, 지역단체,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와 긴밀히 협력해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정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200여 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며 지난 한 달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군과 단체들로부터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그만큼 현장의 불안과 절박함이 컸다.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고 현장이 맞고 의회가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 삭감 원인 중 일부가 국비 매칭 사업 확대 때문이라며 이는 경기도의 권한, 역할, 책임이 불명확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더 이상 애매한 태도를 가져선 안 된다며 시군 사무라 권한이 없다거나 국가사업이라 따라가야 하는 논리로 장애인 복지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군과 중앙을 연결하는 실질적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한국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세대별 대상별 분절성에서 찾으며 노인 복지에는 청년이 없고 청년 복지에는 노인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른다며 장애인 복지는 복지 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동권 정책을 예시로 들며 차도와 보도,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건물 진입 및 활동까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것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대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설계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의견에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 행정체계의 한계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사회복지연구원 김동현 박사는 시군 장애인단체의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비정규직 구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시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책 대응 역량과 축적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희택 협성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구조와 정책 자율성 부족을 문제로 들며 국가정책 수행 수준에 머무르는 현재 체계에서는 지방분권형 장애인 복지가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길준 부천시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이동권 문제를 사례로 들며 차량 수 부족이 아니라 책임 주체가 부재한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성남시 장애인단체연합회 김봉석 사무국장은 지역 장애인단체의 정책 대응 역량 확립은 종사자 처우와 경력 인정 기준 표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 역시 중앙광역기초 단위 간 조율 기능 부족을 인정하며 정례 협의 구조와 정책 협의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을 정리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 연대를 요청했다. 누림센터 장애인 이용 공공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 본격 구축. 경기 수원 소재 경기도 장애인 복지종합지원센터 이하 누림센터는 센터 건물의 장애인 이용 공공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모델화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를 가진 도민을 포함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니버설 디자인, 유너브셀 디자인, UD,은 모든 사람이 나이,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디자인 개념이다. 누림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공공시설 공간을 개선하고
도내 전역에 확산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모델화 공사는 장애인 주출입구 모델, 장애인 주차장 모델, 장애인 화장실 모델, 경보 피난 설비 모델, 장애인 유도 안내 편의 설비 모델 등 총 5개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출입구 보차 혼용 예방 디자인,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편의 디자인, 안전한 보행 가능한 디자인, 장애 유형별 건축물 이용자 안전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다. 누림센터는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사업체를 공모해 계약을 완료했으며 2026년 1월 1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는 센터가 정상 운영되는 가운데 진행되므로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며 모델 구축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 누림센터는 이번 구축을 통해 도내 공공시설에 적용 가능한 유니버설 디자인 표준 모델을 확보하고 향후 시군 및 유관기관에 이를 보급해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제2차 경기도 북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발전 협의체 회의 성료.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 이하 누림센터는 경기도 북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균형 발전을 위한 2025년 제2차 경기도 북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발전 협의체 회의를 성료했다고 5일 밝혔다. 2024년부터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의 장애인 복지 현안을 논의해온 본 협의체는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와 주보라의 집 김광식 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경기도청 및 10개 시군 과장, 장애인 복지단체 대표 등 총 32명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북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 북부 누림센터 신규 사업 결과 보고 등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다. 특히 행동중재 전문가 지원 체계 강화가 새로운 주요 안건으로 대두됐다. 현장에서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한계로 인해 북부 기관들이 남부 지역에서 어렵게 지원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협의체는 북부 지역에서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전문가 인력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체는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 북부 지역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균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과제를 발굴해 도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 북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위한 협의체의 정기적인 회의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교육청 2025 찾아가는 장애 학생 행동 지원 연수 성료.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임태희 이사회에 걸쳐 진행한 2025 찾아가는 장애 학생 행동 지원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다양해지는 학교 현장의 장애 학생 행동 문제를 예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는 12월 1일 수원을 시작으로 2일 의정부, 4일 고양, 8일 성남에서 각각 개최됐다. 참석자들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북부와 남부 권역별로 4곳을 지정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유초 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과 학부모 6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연수에는 지난 9월 정식 개통한 경기도 교육청 장애학생 행동지원 플랫폼 BABL 활용 교육을 포함했다. 또한 교원이 행동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한 점도 특징이다. 특히 플랫폼 활용 연수는 실질적인 적용 사례 공유와 기능 실습 중심으로 구성해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 교사는 경험 의존이 아니라 표준화된 절차와 데이터 기반 지원이 가능해 업무 처리가 편리해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번 연수는 2026년 3월 개원 예정인 경기특수교육원과 연계해 행동지원 전문체계 구축 방향 공유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특수교육원은 향후 행동중재 전문인력 양성, 심층 진단 평가, 장기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 기관으로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장애 학생의 배움과 삶을 지키는 행동지원이 교육의 중요한 책무임을 주목하고 데이터 기반 행동지원 플랫폼과 전문기관 체제를 연결해 경기 행동지원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